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성격이 됐던 것이 이제 폐격이 된 거를 그동안은 이제는 설명을 쭉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폐격이 된 것이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지금 기준이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전 시간까지는 뭐라고요? 예, 성격이 됐던 것이 폐격이 된 거를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원국에서 폐격이 되는 사주인데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의 예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구웅, 그죠? 여관봉상 이투인이 해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하위, 그죠? 무엇을 구한다고 하느냐, 무엇이 구응이냐. 자, 구한다는 것은 구할 구자, 그죠? 응할응자, 그러니까는 구하는 것을 오케이 받았느냐 이거죠. 구했느냐 이거예요. 구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았느냐, 구할 수 있는 것이냐, 구할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응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폐격이 된 것을 이렇게 구응을 통해서, 그죠? 구신을 통해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정관이 상관을 만났는데, 그죠? 근데 다시 이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뭐 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것, 이것이 바로 구응이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뭐 간목일간이, 그쵸? 이제는 신유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정관격인데, 그쵸?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화 상관을 시에서 만나서 이게 상관경관이 되는데, 연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개수를 이렇게 갖고 있다면, 옆에 개수라고 하는 인성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정화가 이 정관을 화급금을 못한다. 왜? 옆에 딱 붙어서 개수가 이 정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수국화를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이 본래는 이 정관격의 상관을 보면 폐격인데, 다시 인성이 투관해서 있으면 이것은 다시 구응이 된 것이다, 이런 예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응이란 폐격의 요인을 제화시켜서 성격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식신격이 편인에 의해서 폐격이 되었는데, 편제가 편인을 극제하면 식신격이 편제로 인하여 구응된 것이다. 또는 정제격이 겁제를 만나서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정관을 만나서 겁제를 제어하면 정제격이 정관으로 인하여 구응된 것이고, 정관격이 상관을 만나서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정인을 만나 상관을 제어하면 정관격이 정인으로 인하여 구응된 것이다. 또 정인격이 정제를 만나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겁제를 만나서 정제를 제어하면 정인격이 겁제로 인하여 구응된 것이다. 이런 것을 구응이라고 하고 또 구신이라고 한다. 그러한 육신을 구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73년생인데 공무원이에요. 정관격인데 폐격이 되었는데 인성으로 구응이 된 사주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사주고 이대운입니다. 자, 개축, 무오, 경진, 을유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5월에 출생해서 월령이 좌우묘인이 이 자체로서의 정관격이다. 그죠? 이 정관격이 연간에 개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국화, 상관, 경관을 해서 폐격이 되는 상황인데,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드러나서 편인이 이렇게 무게합으로다가 상관을 합을 딱 묶어버리니까는 이것이 상관경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에 있는 을목이 목생화를 해서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월령을 먼저 생하죠. 그래서 목생화
가 되어서 재생관으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부터 편인이 바로 구신이다. 이게 구신이다. 이거로 인해서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살 혼잡의 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살이, 합살이, 청지, 형충이, 회합이, 해지 그랬습니다. 자, 잡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 혼잡이라는 거죠. 그쵸? 잡살은 관살 혼잡이 그쵸? 살을 합하여 맑아지는 것. 관살 혼잡이 된 것을 살을 하나를 합해서 정관 하나만 맑게 만드는 거. 이거는 구웅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충이 있는데 그쵸? 회합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구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관살혼잡이란 정관과 칠살이 모두 투관된 것을 말한다. 격국에서는 음양으로 혼잡된 육신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을 가장 꺼리는데 혼잡된 육신을 합으로 묶어서 하나를 합거하면 격국이 청해진다. 그리고 격이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고 그쵸? 원령에 암장되어 있는 경우 지지에서 형이나 충을 만나면 폐격을 이루지만 형이나 충을 회합으로 해소해서 성격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을 구응이라고 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년생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정제격인데 상관합살로 인해서 구응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제격에서 칠살을 보면은 파격인데 상관이 칠살을 합해서 다시 격이 성격되었다는 얘기죠. 자, 남자 10대운이고요. 정사, 이민, 신유, 병신의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으니 인신사회에 오른 그 자체로 격을 삼으니 정제격입니다. 그쵸? 이 정제격이 연간에 정화, 칠살을 만나서 재생살로 이게 파격인데 월간에 임수, 상관이 이렇게 정임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칠살로 가지 않고 시간의 병화, 그쵸? 이제는 정관으로다가 이게 재생관이 된 거죠. 그래서 재생살이 안 되고 재생관이 되어서 이 사주는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는 저는 살펴볼 것은 인사신 사명이 지지에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인사신 사명이 이렇게 지지에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행정직이 아니고 그죠? 인사신 이렇게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이.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형을 쓰는 그런 업무나 직무를 맡게 됨으로 해서 이것은 그것으로 해소되었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사주입니다. 자,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95년생 살인상생이 제극인으로 합격이 된 사주예요. 근데 저 겁재가 재성을 제하여 성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런던대를 졸업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는 대학원을 서울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심리학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아마 박사 졸업했을 거예요. 올해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사주고 6대운입니다. 자, 을의 신사, 경술, 무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경금일간이 4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칠살격입니다. 그렇죠? 칠살격인데 이 칠살격이 을목을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을목을 만났는데 저는 월간에 신금이 드러나서 이거를 저는 금극목을 한 거죠. 원래는 이게 칠살격에 이게 재생살이 되는 건데 이제 금극목을 해서 재해가지고 재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가 드러나서 이 칠살은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살인상생으로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게 살인상생이 원래는 이 을목의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 겁재가 다시 이렇게 을목을 금극목으로다가 극을 해서 이 을목을 편제를 제하니 재생살도 안 되고 모국토도 안 되고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깔끔하게 성격이 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격의 구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봉, 겁, 이투, 시기, 화지, 그죠? 생관이, 제지, 봉사리, 식신, 제살, 이, 생제, 혹존, 제이, 합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재성이 그쵸 비겁을 만나면 그쵸 식상이 드러나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격에서 비겁을 만나면 이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는 뭐 간목일간이 뭐 무술월에 태어나서 봉기가 사령해서 이 편제격을 쓰는데 을목이나 이렇게 간목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재성을 놓고 쟁제가 돼서 격이 합격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재성이 있을 때 비겁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식상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쵸? 자, 을목 겁재가 양인이더라도 여기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이 을목은 이 재성을 목국토하지 않고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격에서 겁재를 만나게 되면 그쵸? 식신이 투간에서 드러나서 그것을 변화시키면은 이것은 다시 구응이 되는 것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생관 이재지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관을 생화하여 그쵸? 또는 그것을 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격에서 비겁이 드러나면 식상으로서 변화시키든가 또는 관을 생해가지고 그 겁재 그것을 제하든가 이거죠. 그 다음에 살을 만나면은 그쵸 제격에서 살을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식신으로서 살을 제해야 된다. 제격에선 제격의 부흥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생제를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쵸 식신살을 제하고 제를 생화하는 것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혹 또는 혹은 살을 그쵸 혹은 이 살을 합해서 제를 존재하게 하는 거 제가 남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제격이 다 구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의 비겁이 투간되면 그죠? 폐격인데 그러나 식상이 비겁을 설화해서 다시 재성을 생화하면 구응이 되는 거고 또 제격이 비겁이 투간된 경우 정관을 만나서 그쵸 재성이 재생관 해갖고 정관이 비겁을 제하면 또 이제 구응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제격의 칠살을 만나면 폐격인데 이때 식신이 살을 제하면은 다시 이제 또 제격이 성격이 된다는 거고 또 제격의 칠살이 투간되면 폐격인데 이 살을 합하고 재성을 남기면 이것이 또 구응이 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년생이고요. 수학 과외 선생이에요. 근데 저는
정제격인데 식상으로 이제 구웅이 된 예문입니다. 자, 여자구 이대운이에요. 자, 경술, 그 다음에 무자, 무진, 신유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이거는 정제격이죠. 좌우묘로 정제격인데 연간에 경금이 있고 월간에 이렇게 비겁이 투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제격인데 이렇게 비겁이 투관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는 토국수로다가 그쵸? 토국수 지지에서도 진술충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술중에 무토가 투관하면서 천간의 비견이 다 움직여서 이게 토국수를 딱 하는데 연간의 그 경금 식신과 시간의 신금 상관이 투관되어 있어서 이 비겁들을 다시 설화해서 토생금 금생수로서 이것은 이제는 다시 구웅된 사주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식상이 이제 혼잡된 거죠. 그쵸? 식상이 혼잡된 것은 좀 탁하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인데 언젠가 운에서 병화가 와서 병신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을목이 와서 그쵸? 을경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게 정관이죠. 정관이 딱 와갖고 이 식신의 능력을 보고 관에서 취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을목이 오는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59년생 59년생 예체능 교수예요. 격은 정제격이고요. 식신으로 구웅된 사주입니다. 자, 남자 사주고 3대운입니다. 자, 기해, 신미, 경자, 이모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이제 미월에 출생해서 그렇죠?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가지고 있으니 그쵸? 미중에 을목 이것으로 정제격으로 이 사주는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에 을목 정제격인데 이게 이렇게 겁재가 월간에 나와 있으니 그쵸? 거다가 토생금까지 하고 있는 이렇게 그쵸? 이 신금이 이 격을 금국목으로다가 합격을 만드는데 시간에 임수가 드러나 있으니 이 신금이 금목목을 하지 않고 금생수를 하고 이 수는 다시 수생목을 해서 식신생제격으로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격의 구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봉 제2 겁제 2 해지 혹 합제 2 존인 그렇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인성이 재성을 만나게 되면 제극인으로 합격이죠. 이럴 때 그쵸? 겁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성격의 재를 만나면 제극인에서 합격인데 이때 겁재가 있어서 겁재가 재를 극해서 인성격을 저는 해결해 주는 것. 그러면은 인성격이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혹 또는 뭐예요? 재성이 합을 만나가지고 제극인이 안 돼요. 합을 만나서 그래서 인성이 보존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인성격이 이제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년생 정인격이네요. 자, 비견으로 구웅된 예문입니다. 자, 남자 사주 1대운이고요. 무진, 갑자, 신미입니다. 자,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으니 당연히 정인격이죠. 그죠? 이 정인격이 연간에 그 무토라고 하는 편제가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니 이게 토국수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나
월간의 비견이 나와 있어서 이 비견이 목국토로 재성을 극제하니 이제는 그 제극인이 안 되고 이 정인격은 시간의 신금의 금생수의 상생을 받아서 이것은 뭐냐면은 정관이 그쵸? 정관이 정인을 생해주는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이 바로 구신이다. 그래서 비견으로 인해서 정인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문제가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혹시 신금이 이렇게 비견을 그쵸? 신금이 비견을 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비견을 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신금이 비견을 극하면 목국토가 안 되겠죠? 목국토가 안 되면 목국토를 안 받은 이 비견은 토국수를 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토생금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오히려 재생관의 관인상생으로 어차피 이것은 성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면은 설명은 이렇게 비견의 제극인으로 비견으로 인해서 구응이 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문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신격의 구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식봉, 효이, 취살이 성격, 혹 생제이 호시 그랬습니다. 이것은 식신이 효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격이 편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편인이 식신을 탈식해서 합격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살을 취하게 되면 그렇죠? 살을 취하게 되면 또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식취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혹 생제 그쵸? 생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제를 해갖고 효신을 제극인을 해버리면은 제극인을 하면은 식신격이 보호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제극인을 하게 되면 편제가 구신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기식취살이 됐을 적에는 그쵸? 칠살이 오히려 구신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86년생이고 치과 의사예요. 자, 식신격인데 정제가 편인과 합을 해가지고 식신격이 구응됐다는 예문입니다. 자, 남자 이대운이고요. 병인, 신묘, 계유, 을묘입니다. 자, 계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수목 식신격입니다. 그렇죠? 수목 식신격인데 월간의 신금 편인을 만나서 이게 효신 탈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의 식신격이 시간에 을목으로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쨌든 효신탈식으로 합격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상황이 연간에 병화를 만나가지고 그쵸? 이게 정제죠. 정제가 편인과 병신합으로다가 신금을 합으로 묶어버리니까 다시 식신격이 보호된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때는 이제는 뭐예요? 정제가 이제는 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로 인해서 식신격이 구응되었다라고 하는 예문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칠살격과 상관격의 구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봉 식제 식신 제살 그죠?
인내호살, 이봉 제2거, 그 다음에 인존식, 상관생제, 투살, 이봉합 그랬습니다. 자, 한번 번역을 살펴보면, 그죠? 칠살이, 그쵸? 식신의 재함을 만나서, 그쵸? 식신 제살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신제살이 되면 성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격이 되는데, 식신제사로 성격이 되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성이 어떻게 살을 보호해요? 아, 편인이 이 식신을 극한 거죠. 그래서 인성이 와서 식신을 극해서 칠살을 보호하게 되면 다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데, 이때 재성을 만나가지고 뭘 거해요? 제극인으로 효신을 탈식하는 효신을 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거해서 이제는 거하게 되면 인성을 거하는 거죠. 효신을 거하게 되면 식신이 남으니 다시 이 식신이 뭐라고 했어요? 식신이 다시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식신이 다시 살을 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뭐가 이제 구신이 되겠어요? 재성이 구신이겠죠. 그러니까는 편인이 와서 식신제사하고 있는 식신을 이제는 극하니까 그쵸? 도식을 해버리고 탈식을 해버리고 이러고 있으니 편제가 이때는 그 편인을 극해야만이 식신이 살아나서 다시 살을 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칠살격에 대한 이제는 구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생제 투살이 봉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관격에 대한 거죠. 그렇죠? 상관생제격에서 살이 이제 투관돼서 살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관생제 재생살이 되니까 이것도 합격이 되는데 이때 합을 하는 거, 합을 만나게 되면 상관격이 이제 성격이 된다는 거죠. 뭐가 합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칠살이 합이 돼야 되는 거죠. 칠살이 합이 되면 상관생제가 다시 이제는 존재하게 되니 성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살격에 대한 구응입니다. 자, 88년생이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칠살격인데 양인이 합으로 양인합으로 구응이 된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합으로. 자, 남자 사주 7대운이고요. 무진, 경신, 갑진, 을해입니다. 자, 일간,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했는데 월간으로 경금이 투간해서 칠살격이에요. 근데 이 칠살격이 연간의 무토, 편제를 만나서 이 살이 재생살로 다 이렇게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칠살격을 더 키워주는 거죠. 칠살을 재화시켜야 되는데 재생살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네. 시간에 양인이 을목 양인이 월간에 있는 칠살을 이렇게 을경합으로 이렇게 합을 함으로써 칠살격인데 쟤를 이제는 설계해 가지 않고 양인합살로 이렇게 재화됐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보호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기서는 양인합이 아니라 하나가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양인합살이죠. 그쵸? 양인이 살을 합살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합살. 합살. 양인합살로 구웅된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69년생이고 부동산 상담사로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살봉 식재격으로 겁재로 인해서 구웅된 사주입니다. 겁재로 구웅됐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아까 이제 앞전에 상담했던 사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합격에서 상담사, 부동산 상담사,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약한 만큼 이제는 그 보수를 받는 그런 상담인데, 이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빌라를 이제는 그 고급 빌라를 분양하는 상담을 하면서 그 외부에서 협력자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을 데려오면 자기는 안에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해서 저 손님을 데려오는 사람하고 본인하고 둘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각자가 뭐 개인적으로 10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것도 이제 경자년 한참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이 사람은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7대운입니다. 기유, 병인, 그다음에 무오, 경신입니다. 자, 무토일주가 인월에 출생했으니 당연히 이제 칠살격입니다. 그죠? 이 칠살격이 시간의 경금을 만나갖고 식신제살로 성격이 되는 구조인데 월간의 병화가 투관해서, 그쵸? 이 병화가 그냥 투관한 것도 아니에요. 인중에 장생지로 투관한 데다가 인호술 화국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병화가 투관됐어요. 그래서 병화가 편인이 효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탈식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칠살격에서 식신제살로다가 성격이 돼야 되는데 월간의 병화가 식신을 극해버리니까, 그쵸? 극해버려서 이거는 저는 파격이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나 연간에 겁재 기토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병화가 식신을 극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화생토로 겁재를 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그 밖에서 외부에서 손님을 물어오는 그 같은 동업자랑 마찬가지죠. 같은 팀이죠. 같은 파트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호술 화국의 이 편인이 겁재를 생하니까 겁재를 생하고 식신을 극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이 겁재가 다시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칠사를 재화시키는 아주 묘한 사주로다가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이 된 사람하고 이렇게 협업이 돼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은 사주입니다. 자, 다음은 상관격에 대한 구응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년생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상관생재격인데 양인합살로 구응된 사주입니다. 자, 여자 사주 1대운이고요. 갑오, 병자, 경자, 신사입니다. 자, 경금일주가 자월에 출생해서 금수 상관격이죠. 금수 상관격에 그 상관격인데 연간에 이제 편제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편제가 드러나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상관생제 했는데 이 재성이 월간에 칠살이 투관돼 있어 갖고 목생화로 다 칠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생제 해갖고 결국은 재생살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에 양인 겁재 신금이 투관돼 있어서 이 병화를 병신합을 하니까는 결국은 상관생제한 이 재성을 구해서 상관생제격으로 성격됐으니 이것은 양인합살 이 자체가 구신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은 저는 시간 관계상 예문 하나는 좀 넘어가고요. 다음은 양인격과 비견겁재격의 구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 용관살, 대상식, 이중인이 호지 그랬습니다. 자, 양인이 그쵸 관살을 쓰고 있는데 그쵸
식상을 대하고 있다면, 그죠? 이때는 무거운 인성으로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요? 그쵸? 양인이 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간목일간이 양인이 그쵸? 뭔가 경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 뭐예요? 정묘라고 하는 식상을 대하고 있다면 이 식상이 칠사를 화급금하니 양인이 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양인이 제화가 안 돼요. 일간도 제화가 안 되고 이 경금이 칠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예요? 임수나 개수, 인성이 무거운 인성이 정임합으로 묶든지 수국화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칠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칠살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인격에서는 이 칠살을 써야 되는데 병화나 정화가 떠서 이게 칠살을 제해버리면은 이때는 무거운 인성으로서 식상을 어떻게 해요? 효신으로서 효신 역할을 해죠. 탈식을 해야죠. 식상을 탈식하고 상관을 묶든지 이렇게 해서 칠살을 보호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51년생 행시 합격한 사주입니다. 자, 겁재격인데 편인으로 구응되었습니다. 자, 남자 사주 4대운이에요. 신묘, 기해, 개해, 임수입니다. 사주가. 자, 개수 일간이 해월에 출생해서 이거는 겁재격입니다. 해묘미 삼합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식신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겁재격입니다. 자, 겁재격이 이 겁재격이 이제는 뭐냐면 이 겁재격이 해묘미 삼합이 돼서 식신이 돼가지고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 이것은 겁재격에 그죠? 식신생재격으로 이렇게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지금 이게 이제 화가 없으니까 다르게 봐야 되죠. 그래서 겁재격에 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관사를. 그렇죠? 그래서 겁재격에 관살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격에 칠살로다가 이제는 이것을 이제는 그 상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해묘미가 이렇게 되어서 해묘미 삼합이 되어서 얘가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목국토를 하죠. 그래서 식신제살로 성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금이 연간에 있는 신금이 이제 을목을 어떻게 편인이 식신을 도식해 버리죠. 그죠? 식신을 도식해 버리고 그래서 합격이 됐나 싶은데 도식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칠사를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다시 살인상생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것은 이제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제사를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될 뻔했는데 또 살인상생으로 돌려서 결국은 성격을 시켜낸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서 참 사주가 참 묘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행시에 합격했던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예문을 지금 다 풀지를 못하고 중간에 저 제격부터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저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걸록 월겁 용관 그죠? 우상이 상피합 용제 대사리 살피합 그다음에 시위 지구응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걸록 그쵸? 월겁 걸록 월겁격은 정관을 쓴다는 거죠. 정관을 쓰는데 그쵸? 근데 상관을 만나게 되면 그쵸?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때 이때 상관이 합의되는 것. 합의되면은 다시 성격이 된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 걸록 얼격극에서 재를 쓸 수가 있죠. 걸록 얼격극에서 재 쓸 때는 식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이 없고 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걸록 겁재격은 변하지 않고 식상 생재격으로 성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용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관살이 없을 때 재성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성을 쓰는데 이제는 살을 대하고 있으면은 재생살로 이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에 이제는 살이 그렇죠? 합이 되면은 또 다시 성격이 된다는 거죠. 재를 쓸 때는 살이 합이 될 때 식상생재를 하고 있는데 식상생재로 쓰고 있는데 칠살이 있으면은 재생살로 가버리면 안 되고 이때는 살이 합이 되면 또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제는 구응이다. 이것을 구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자, 64년생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 격은 걸록격이고 상관합살로 구응됐습니다. 자, 여자 7대 운이고요. 갑진, 기사, 병자, 개사입니다. 자, 병화일간이 4월에 출생해서 비견 월령이니 이것은 걸록격입니다. 그쵸? 이 걸록격이 정관, 시간의 개수, 정관으로서 걸록격이 성격이 되는데 월간의 기토 상관이 드러나서 상관경관에서 합격이 되는 구조인데 연간에 갑목 편인이 또 드러나서 갑기합으로 이 상관을 묶으니 걸록격이 정관을 그대로 이제 보호가 돼서 성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는 대략적으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팔자 묘용, 전제 성패 구ung, 기중 권경 권중, 그다음 심시 활발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팔자의 그 묘한 쓰임은 그죠? 모두 그죠? 성패 그죠? 성격과 패격 그다음에 구ung에 있으니 그죠?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경중 그죠? 그 경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게를 저울질해야 된다. 저울질에 따라서 그것이 심히 살아있는 활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팔자의 묘한 쓰임은 성패와 구응에 있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무게로 그러한 것들을 상승상각을 통해서 저울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있어야 이게 사주가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 살아있는 그 글자들이 그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 변화를 통찰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게 보일 때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자 종지유심 능어 만변중 그죠? 융이 일리 즉어 명지 일도 기서 기호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자가 그쵸? 이러한 점을 그쵸? 유의하면 그쵸? 따라서 유의하면 어떻게 한다고? 만 가지의 변화를 융화하여 한 가지 이치로서 그쵸? 이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명예에서도 한 가지의 도가 있음을 그죠? 여러모로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3장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